안녕하세요. 홍지민입니다. 문학작품 속에 숨겨진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콘텐츠로 보는 한인 이주사. 이번 시간에는 소설 토지와 함께 우리 민족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귀하신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멘토 우리 심용환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하면 네. 기성세대한테는 사실 정말 유명한 안 읽었단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맞아요. 이런 작품이고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 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한국의 대표 소설이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서 또 역사와 관련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소설 박경리 작가의 토지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이승윤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토지는 경남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해서 일본, 간도, 연해주, 만주로 공간이 확장되어 가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간도에 초점을 맞춰서 간주 이주민들의 삶과 그곳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잃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 북간도로 이주했던 조선인들. 독립의 열망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된 간도. 식민지의 아픔과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역사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은 다 마찬가지요. 오로지 나라 찾을 일심으로 그게 또 보람 아니겠소. 우린 배부른 대지는 될 수 없으니 말이오. 실제로 간도 지역이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가 맞나요? 간도가 이제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을 통해서 정보도 듣고 네. 조선인들이 주는 후원금을 받아서 독립운동도 할 수 있고 간도라고 하는 공간이 없었다면 항일 무장투쟁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간도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 심용환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간도라는 공간은 특정한 행정구역이나 완벽하게 어떤 정확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인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서 정착한 일대를 그냥 간도라고 사실은 부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백두산 북쪽에 있는 지역을 북간도, 그리고 백두산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간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북간도를 간도다라고 통칭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일대는 청나라의 발원지, 즉 만주족과 여진족의 발원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 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청나라의 행정력 자체도 약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세기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기근들을 겪게 되면서 함경도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자발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진족 같은 경우는 수렵민족이기 때문에 밭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조선인들은 그렇죠. 쌀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쌀 중심의 농지와 경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간도 일대 풍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결국은 독립군들도 들어가서 독립의 터전, 독립운동의 활동 터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간도에 거주를 한 거죠? 1910
7년도 5월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 네. 그때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 그 한국인들의 호수가 5만 3천여 호, 중국인 호수가 한 만여 호니까 그래요? 한인 수가 중국인보다 한 5배 이상 많았던 셈입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을 작은 조선, 새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서 농사도 짓고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는데 청나라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갈등이 있었죠.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1903년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정식으로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 이 지역을 통치하는 한편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했습니다. (1907년) 간도 지역에 통간부 파출소를 설치한 일본은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러던 중 1909년 만주 진출을 원했던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땅과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나라도 없는 백성이 남의 땅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순 없지. 우린 고향 잃은 사람 아니지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요. 풍전등화 같은 목숨,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이들. 남의 땅 위에 뿌리 박기도 어렵거니와 뿌리가 내린들 튼튼할 까닭이 없다. 자, 그럼 나라를 잃은 간도 한인들은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말 너무 많은 순환과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되면 그냥 어차피 뭐 중국이니까 네. 중국인으로 살자라든지 일본에 협력하자라든지 솔직히 이게 그렇죠. 이렇게 솔직한 심사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편하게 살려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잃었지만 우리는 다시금 나라를 찾을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버틸 것이냐. 자치 조직을 만들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학들을 이 민족애를 유지하고 민족심을 네. 유지하는 형태로 가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이제 간민회 같은 단체가 한인들의 조직으로서 말 그대로 항일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체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나왔던 가장 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야견이라는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규암 김야견 선생이 이제 그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만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한인 교육과 민족적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인물과 장소라서 우리 소설 토지에서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송병문, 송장한 다 작가가 만든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네. 명동촌을 만들고 명동학교가 있고 하는 김야견 선생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모델로 해서 네. 만든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송장환이 독립운동가들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로 아주 그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김야견 선생과 그가 설립한 명동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명동 거 훌륭한 학교입니다. 간도에선 1등 학교입니다. 아니죠. 간도뿐이겠소. 조선 천지에서도 그만한 학교는 없을 겁니다. 김학연 선생 훌륭하신 분입니다. 암 훌륭하고 말고요. 좋은 교사가 있어야 좋은 학교가 될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가 되어야 좋은 인재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좋은 인재가 많이 나야 잃은 나라를 찾지 않겠습니까?
토지의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김학연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게 고스란히 다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김학연 선생님은 그 당시에 100년 전이잖아요. 간도의 한인 대통령이라고 불렸어요. 중국인들도 그렇게 부를 정도로 네. 아주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김학연 선생이 처음 명동학교의 초대 교장을 맡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입학시험 때 그 장문시험을 봤는데 네. 그 주제가 뭐 그 애국, 독립 뭐 이런 걸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만큼 명동학교는 간도 지역의 학생들뿐 아니라 뭐 만주, 연해주, 그리고 조선에서도 명동학교를 찾아올 만큼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중요한 거점이 됐던 학교였습니다. 1899년 2월 함경북도 종성에 살던 김학연 등 네 가문은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용정의 불굴라제로 이동을 합니다. 중국인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해 둥지를 튼 그들은 마을 이름을 동쪽을 밝힌다는 뜻의 명동으로 바꾼 뒤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들이 맨 먼저 시작한 일은 교육사업. 1901년 김학연은 규암제라는 서당을 설립했고 그 후 명동서수, 명동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영화인이자 독립운동가 나은규, 총과 칼이 아닌 펜으로 일본에 맞선 시인 윤동주, 윤동주의 평생동지 송몽규, 이들을 키워낸 김학연과 명동학교, 25년간 1200명의 인재를 배출했고 이들은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책을 읽으면서 아빠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창식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때요? 그런 아버지를 뒀다는 감상, 경험? 제가 너무 또 어릴 때, 제가 20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사실 독립운동가 홍창식의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저의 아빠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6세 나이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나이 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도 지역이 항해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때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었다죠? 예. 1920년 그 두만강 북쪽에서 치러진 두 개의 전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군이 거둔 양대 대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벌어진 참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끔찍했지만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날, 그곳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1920년.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 훈춘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춘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조작 속에서 일본 영사관이 불타고 일본인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결국 우리가 체계적인 작전을 세워서 약 일주일간 격렬한 투쟁 끝에 일본군을 괴멸시켰던 사건, 우리가 청산리 전투란 말을 넘어서서 청산리 대첩이란 말을 쓰기는 바로 그 사건이 실제 192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간도로 쳐들어와서 간도 참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남겨져 있는 기록, 연변조사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도처에서 조선족 촌락에 대하여 위협, 공갈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조리 집안에 가둔 채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그리고 무릇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칼로 찔러 죽이거나 땅굴을 파서 생매장했다. 간도 참변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 자체를 서럽지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 너무 악랄하고 무자비한 것 같아요. 우리 소설 토지를 쓰신 박경리 작가님도 실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우리 동포들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가 박경리는 사실 1989년에 처음 그 간도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이제 만리장성의 나라라는 기행문을 하나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수천 리 밖 남의 땅에서 은덕 한 번 입은 바 없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소박한 심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형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토지 이부의 간도에서 살았던 조선 이주민들의 삶,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그것의 그 소설적 형상화는 작가가 그들에게 바치는 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경리 선생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또 저희들도 같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도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간도는 지금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지방, 우리 연변이라는 지방이 훨씬 더 네네, 익숙하죠. 네. 지금도 한 200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고요. 조선족 자치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조선족을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으로 치부할 뿐 동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 영토 안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공산주의권에서 또 성장해 왔고 분명히 우리랑 다른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조선이 식민지 일대 그곳이 좋은 옥토가 돼서 그 위에서 독립운동사를 또 일구는 좋은 토양이 됐다는 것도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다 보면 국적으로는 다른 나라더라도 민족으로 우리가 많은 유대감을 가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